안녕하세요. 오늘은 테슬라의 4분기가 더 기대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트위터 인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주식을 매각할 것이라는 위험성이 소멸이 되었고요. 미국 중간선거 여론조사에서 공화당이 역전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부각되고 있고, 최근 중국의 수요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4분기가 더 기대되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드디어 이제 트위터 인수가 종료가 되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테슬라 주식 매각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높은 금리에 따른 세계 각국의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11월 8일에 미국 중간선거가 있죠.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공화당이 역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많은 기대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요. 테슬라 중국 가격 인하로 인해서 4분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4분기까지 올해 말까지 전기차를 사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테슬라는 새로운 판매 추천 프로그램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렸는데요. 드디어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고 트위터의 헤드쿼터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Let that sink in이라고 하는 아주 의미 있는 문장을 남겼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을 보시면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위터 주주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트위터의 미래에 대한 그런 모습을 설명을 했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해보고 가겠습니다. 현재 소셜미디어는 개인 간의 생산적인 소통보다는 수익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자극적인 컨텐츠를 지향하고 생산하고 있다. 광고 판매를 위한 트위터에는 성향별로 에코 챔버 효과가 생겨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도 극좌 혹은 극우 성향의 영향을 받게 된다. 소통이 문명의 미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편향적인 사고는 창의력과 생산성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트위터를 건강하게 편견 없이 다양한 신념이 논의될 수 있는 광장으로 만들 계획인데, 사용자들에게 관련이 낮은 광고는 스팸이 되지만 유익하고 관련이 높은 광고는 컨텐츠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계획이 실현된다면요, 트위터는 콘텐츠를 만들고 사용하는 이용자와 광고주가 함께 성장하는 광고 플랫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일론 머스크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메타 플랫폼, 페이스북의 예견된 몰락과 아주 상반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영상은 또 지난번에 제가 자세히 설명해 두었으니까 영상을 보시면 내용을 아실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고 오직 이제 광고를 많이 받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유출까지 했던 그런 메타 플랫폼이 이렇게 몰락하기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펀더멘털 자체가 이제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가장 크다. 또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비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는 이 트위터를 선한 광고를 트위터 내에서 콘텐츠를 생산하는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가겠다라고 하는 이 새로운 비전을 이제 가지고 트위터로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메타가 해왔던 이 잘못된 어떤 방향에서 앞으로 이제 트위터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좀 대조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랐죠. 특히 이제 미국에서 3.25%까지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3번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이다. 이런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한국은행은 한국은 3%, 유럽은 2%, 영국은 2.25%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잘 버티고 있는 국가들은 한국, 유럽, 영국, 이렇게 일본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미국보다 훨씬 이제 금리가 높은 것은 굉장히 지금 경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티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제 금리를 올려가지고 외화 유출을 지금 막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중국을 보게 되면 3.65%죠. 그리고 캐나다는 3.75%, 러시아는 7.5%, 사우디는 3.75%입니다. 자, 그리고 브라질은 13%, 인도는 5.9%, 터키는 10.5%,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6.25%, 아르헨티나는 75%, 멕시코는 9%, 인도네시아는 4.75%죠.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은 이제 미국
보다 이제 금리가 이제 낮은 곳은 지금까지 좀 버틸만 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그런 금융 인프라가 있는 데인데, 지금 미국보다 굉장히 이제 높은 곳이 있죠.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중국도 굉장히 좀 어렵고요. 이제 러시아를 비롯해서 브라질, 인도, 터키, 튀르키예죠. 이제 남아프리카, 그 아르헨티나,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은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금리에서, 기준금리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주담대, 전세, 신용대출이 이제 7%를 넘었다고 하고 13년 만에 대출금리가 7%를 넘었다고 하죠. 최근에 또 유럽이 기준금리를 0.75%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또 미국의 그 국채의 그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지금 커졌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좀 이렇게 지금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금리 인상의 끝이 보인다고 하는 또 희망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애플이 그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월가의 그 기대치에 또 부합하면서 그 7% 이상 또 주가가 상승을 했죠. 그러다 보면서 이제 주가가 다시 이제 희망론에 휩싸이는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간선거와 관련해서 이제 넘어가 보면 그 낸시 펠로시 그 하원 의장 집에 그 괴한이 또 침입을 했죠. 그래서 그 남편을 피습하게 됐는데요. 지금 이 민주당을 두고 굉장히 여론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기사들을 살펴보면 민주 상원 모두 내주면은 바이든이 바로 레임덕에 빠질 거다. 지금 이런 기사까지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미국의 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우편 투표 관련한 소송이 약 100여 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미국 중간 선거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편 투표 확대를 둘러싼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 텃밭으로 간주되는 그 일리노이주 공화당원들은 우편 투표 확대를 선거의 무결성을 깨는 투표권 남발로 지적하며 제기한 소송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하는 내용인데요. 일리노이주는요, 과거에는 이 법을 통해서 2015년도에 이제 우편투표 관련법이 있는데요. 이 우편투표 관련법이 연방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다 하는 것이 소송의 주 내용인데, 이 법을 살펴보게 되면은 우편투표 용지가 선거일로부터 14일 이후까지만 도착하면 직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만일 우체국 소인이었거나 날짜를 분별할 수 없는 경우 유권자가 투표용지에 서명과 함께 기입한 날짜가 선거일 이전이면 직계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중간선거는 다음 달 8일이지만 일리노이주는 다음 달 22일까지 접수되는 투표용지를 모두 집계에 포함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 법이 이제 연방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원래 우편 투표는 선거 당일 주소지를 떠나 있는 군인이나 해외 거주 유권자 등을 위한 부재자 투표의 한 방식인데요. 민주당 측은 투표율 제고를 목적으로 해서 우편 투표를 장려를 해왔고, 2020년 대선 당시에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우편 투표가 건강 안전 옵션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리노이주에서는 2020년 투표자 610만 명의 3분의 1이 우편 투표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13%에 달하는 26만 6,417표, 전체의 4.4%가 선거일 이후에 이제 접수되고 개표가 됐는데요. 지금은 이제 팬데믹 제한 조치는 해제됐지만은 우편 투표 접근성이 확대된 이번 중간 선거에서 우편 투표율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편 투표를 하게 되면 민주당이 유리하다,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이 선거와 관련된 판세를 보게 되면 11월에 드디어 이제 미국 중간선거 판세가 공화당 지지율이 역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더 살펴볼게요. 우편 막판 표심은 최근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전환됐다. 뉴욕타임스 시네대가 지난 10월 1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49%였다. 민주당 지지율 45%보다 4포인트 높았다. 지난 9월달 같은 조사에서 민주당에 투표하겠다는 비율이 공화당 지지보다 1%포인트 높았던 것을 감안하면 공화당이 역전한 셈이다.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미국 중간선거 후에 테슬라 주식 상승할까라고 하는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미국 중간선거와 미국 주식시장의 관계, 역사적 통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 부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8일에 미국 중간선거가 있고요. 하원 435석 전체, 그리고 상원 100석 중에 35석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상원 중에는 3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하원은 전체고요. 그런데 9월 달만 하더라도 이제 민주당은 상원에서 이제 우위를 점하고 있었고,
공화당은 하원에서 승리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높은 세금 정책과 지출 등에 대한 우려가 하원 선거에 반영돼서 이제 하원이 공화당에 넘어갈 거다.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민주당 대통령과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는 주식시장에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었고요. 그 RBC 캐피탈의 그 론 칼바시아는 민주당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키고 있다. 민주당의 중간 선거가 패배하면은 오히려 주식시장에는 이익이 될 거다. 지금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계를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중간선거 전후에 주식시장 경향을 살펴보면요. 1942년 이래 그 중간선거 연도의 첫 세계분기 주식시장 그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1%, 2%, 5%로 굉장히 낮죠. 그런데 중간선거를 하고 난 4분기 수익률은 8%로 이제 급등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1942년 이래 중간선거 연도별 그 통계인데요. 중간선거 전 12개월 동안 S&P 500 연평균 수익률은 0.3%, 그런데 역사적 평균은 8.1%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그 8.1%인데 중간선거가 있는 해는 중간선거 전에 1년은 0.3%로 굉장히 낮다는 거죠. S&P 500 지수는 중간선거 이후 12개월 동안 평균 수익률이 16.3%로 월등히 뛰어났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보면요. 중간선거 전 해는 그 0.3% 수익률이고요. 중간선거 이후 1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은 16.3%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중간선거가 있는 해에 그 앞에 3분기는 수익률이 낮지만 이후 1년 동안은 평균 수익률이 16.3%나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켄 피셔의 그 분석을 좀 살펴볼게요. 켄 피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했죠. 그래서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은 약 10석 차이로 이제 하원에서 우세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상원은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이 정확히 이제 50석씩 양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타이브레이커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우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의석 하나만 이제 넘어가면은 주도권이 바뀔 수 있는 상황입니다. 1945년 이후 여당이 중간선거에서 하원 의석을 추가한 경우는 2번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인기 없는 대통령은 평균적으로 38석을 잃었다고 합니다. 현재 그 바이든의 낮은 지지율인 38%를 고려해 보면 공화당이 하원에서 우세를 점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2021년 이후 근소한 그 우위를 기반으로 힘들게 대규모 지출 법안을 통과시켰고 또 규제를 위한 예산을 마련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화당이 양원 중 하나라도 차지하게 되면 대규모 법안을 저지할 힘을 얻게 되고 민주당은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힘을 잃게 되는 거죠. 정치적으로 교착 상태에 빠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식시장은 특정 정당을 선호하지는 않지만 법안이 대규모로 통과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법안은 그 승자와 패자를 만들고 불확실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교착 상태가 되면 이런 불확실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정치는 교착 상태가 되는데 오히려 이제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과 투자자는 대규모 법안 통과로 정책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자본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켄 피셔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원이 공화당으로만 넘어가도 주식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나을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1925년 이래 미국 S&P 500 지수는 중간선거가 있는 첫 해 세계 분기에는 그 단조로운 흐름을 보이지만 중간선거 후에 4분기 수익률은 8%로 급등하게 된다. 지금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중간선거의 기적이다 라고 켄 피셔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월달만 하더라도 여기 보시게 되면 상원 같은 경우는 그 민주당이 여론조사에서 우세를 했어요. 그리고 하원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 이제 우세를 했는데, 지금 11월 그 8일 중간선거를 한 일주일 정도 지금 앞두고 있죠. 그 상황에서 지금 여론조사를 했더니 공화당이 역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굉장히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그 앞에 이제 제가 수치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그래프로 보시면 더 이제 확실하게 한눈에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평균적으로 이렇게 미국 주식시장 상승률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중간선거가 있는 해만 되면 3분기까지는 좋지가 않죠. 좋지가 않은데 이 11월 달에 중간선거 거치고 나면 평균 8% 증가했다고 하고, 이 이후로 이제 1년은 16% 증가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중간선거를 앞에 두고서 주식시장이 다시 이제 반등을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통계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것을 그 중간선거가 있던 해 시장 조정폭과 중간선거 이후에 1년 주가 수익률을 특히 이제 그래프로 살펴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 파란색의 중간선거가 있던 해 시장 조정 폭이고요. 이 빨간색이 중간선거 이후에 1년 주가 수익률입니다. 보시게 되면 그 중간선거를 앞두고 많이 떨어지게 되면 많이 오릅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많이 떨어지면 많이 오릅니다. 근데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제 적게 떨어지면 적게 오릅니다. 이런 양상이 지금까지 통계로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거의 고점 대비로 다 30%가 지수가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많이 떨어진 셈이죠. 그렇다면 이 중간선거 이후에 1년 주가 수익률은 많이 오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역사적인 통계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도 이러한 통계와 현상이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자,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 특히 인플레이션에 관해서 일론 머스크와 연준 파월 의장은 완전히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는 또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에서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어떤 것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 파란색이 demand driven inflation입니다. 이제 수요 때문에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이고요. 이 보면 초록색이 이제 supply driven inflation인데요. 이것이 이제 공급 때문에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국의 세계 공장이 몰려 있는데 여기 이제 시진핑이 연임하기 위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실시했고 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공장과 도시 전체를 셧다운 시켜버리죠. 그러면서 세계 공장이 몰려 있는 중국에서 이런 공장 생산 자체가 이제 모두 셧다운되기 때문에 이 공급망이 망가지게 됐죠. 공급망이 망가지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산업으로 가는 데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비용도 높아지게 되고 그것이 이제 지금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의 조사한 원인입니다. 조사 결과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 기업을 운영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품을 조달해가지고 자동차나 뭐 에너지 사업에 필요한 그런 제품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 공급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지금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급망 자체를 전쟁도 이제 끝내야 되고 중국에서도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끝내고 다시 원활하게 이제 공급망을 이제 복구해야 된다. 그래야만 인플레이션이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연준은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제 바이든 눈치를 많이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수요를 줄임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좀 줄여보겠다라고 했는데 아무리 지금 자이언트 스텝을 3번이나 밟아도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이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에서 분석한 대로 이 supply driven inflation, 즉 공급망이 망가져서 발생하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복구되지 않으면은 supply chain이 복구되지 않으면 이 인플레이션은 향후로 계속해서 높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해서 계속해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높은 금리 인상을 계속 이제 3번이나 했고요. 그에 따라서 다른 각국의 경기가 굉장히 지금 안 좋아지고 있죠. 경기 침체로 이제 진입하고 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직면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외국에서 수입을 얻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미국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 부분에서 또 손해를 보고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미국도 이제 수출해서 이제 소득을 얻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까지도 이제 수요가 전 세계적인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말 그대로 이제 경기 침체로 가게 되고 일론 머스크는 이것이 이제 더욱 심화되게 되면 디플레이션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막무가내식 금리 인상을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왔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중국의 수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구독자님이 중국의 이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수요가 감소한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수요 자체가 이제 감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주가도 이제 많이 폭락을 했죠. 그런데 지금 상하이에 살고 계신 분은 중국 경기가 많이 어렵긴 하지만 상하이에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벤츠, BMW, 아우디 타는 분들도 이 테슬라로 많이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인 판매하면 진짜 많이 팔릴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하이에 대한 소식을 전해 주셨는데요. 또 이 구독자님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이제 중국에서 드디어 차량 가격을 이제 내렸죠. 그래서 30만 위안 밑으로 이제 판매하게 되면은 올해 연말까지는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중국 수요를 진작하겠다고 하면서 테슬라가 차량 가격을 드디어 이제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관련된
프로그램 프로모션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테슬라의 그 서버가 그 주문하는 서버가 그 다운됐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굉장히 가격을 낮추고 여러 가지 프로모션 진행하는 것 때문에 테슬라 그 주문하는 사이트가 지금 다운될 정도로 수요가 지금 급증했다. 지금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는 중국에서 새로운 그 프로모션 프로그램을 그 출시를 했는데요. 이걸 이제 보물 상자 포인트 보상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테슬라를 그 주문한 사람에게 신규 구매자가 이제 링크를 통해서 주문을 하는데 이때 이제 그 추천한 사람에게도 이거 포인트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가지고 그 추첨을 이제 분기별 추첨, 연간 추첨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분기별 추첨을 보게 되면은 그 테슬라 텍사스 벨트 버클, 그 다음에 모델 S의 유모차, 그 다음에 3세대 가족용 충전 서비스 패키지, 그 다음에 차량 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패키지와 같은 것을 이제 추첨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분기별로 이제 경품 행사는 그 테슬라 상하이 기가팩토리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슈퍼 충전 마일리지 5만 킬로미터, 그 다음에 테슬라 부티크에서 그 새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는 뭐 3년 동안의 권리 이런 것들을 연간 경품 행사로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이제 그 추천하게 되고 또 테슬라에 대한 그 구매로 또 많이 이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최근에는 이런 프로모션, 그 다음에 가격이나, 그 다음에 가격이나 때문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들을 많이 받게 되고, 그렇게 해서 수요가 증가해서 최근에는 그 중국 주문 사이트가 처음 이제 다운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테슬라의 4분기가 더 기대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요약해 보면은 첫 번째는 트위터 인수가 이제 종료됐기 때문에 테슬라 주식 매각 가능성이 이제 사라졌고요. 두 번째는 높은 금리에 따른 세계 각국의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고 하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에 그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11월에 그 미국 중간선거가 있는데 이 중간선거 여론조사에서 공화당이 역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그 관련 통계를 이제 보여드렸죠. 그래서 그 여론조사 이후 1년 동안 그 평균 수익률이 16%에 달한다고 하고 여론조사 중간선거가 끝나고 4분기에 평균 이제 8%의 그 주가가 상승한다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통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테슬라가 중국 가격을 인하를 했죠. 그래서 4분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제 보조금을 연말까지 차를 사야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조금도 받고 테슬라 또 할인된 가격으로 이제 살려고 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서버가 지금 다운되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새로운 판매 추천 프로그램을 출시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테슬라는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특히 팡이라고 했던 그동안 대표적인 빅테크라고 했던 팡이라고 했던 이 기업들의 세일즈 그로스를 보시게 되면은 그 마이너스 4%, 8%, 6%, 15%, 6%였죠. 이런 걸 비교해서 테슬라는 56%라고 하는 그 전년 동기 대비 이제 50% 매년 성장이라고 하는 목표를 계속해서 달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원을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그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테슬라의 4분기가 더 기대되고 있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그 지금까지 그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뉴스들에 걱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긍정적인 이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요소들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오히려 지금 주가가 저점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걱정보다는 이 테슬라가 지금 현금 창출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 4분기가 더 기대되는 이런 많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좀 안심하시고 또 투자에 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